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 요즘 자기계발서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어떤 걸 읽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자기계발서 어떤 게 있나요? 자기 개발이라기보다 네. 심리학에서는 자기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탐색.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보통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라는 네. 얘기들이 주로 맞아요. 있거든요. 뭐 10년을 일해야지 뭐가 된다. 뭘 해야지 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안을 갖다가 탐색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자원들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사람들한테 성공 지침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원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탐색부터 하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기는 늘 무시당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일단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열등감. 내가 열등감이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라는 거는 상처가 많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건드릴까봐 이렇게 겁이 난 상태에 있단 말이죠. 뭔지 알 것 그 이제 같아요. 열등감이라고 네, 보통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없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나? 내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한 얘기인가? 막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는 근본적으로 내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네.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내가 날 싫어하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열등감이 생겨도 반발심이 있거든요. 방어해야 되니까요. 네가 나를 갖다 무시할래? 그럼 나도 너 무시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것이 그 열등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날 계속해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네. 너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남들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다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나만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있으면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네가 그런 게 있었어? 다른 잘하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나의 어떤 자원에 대해서 칭찬해줘도 똑같이 기분 좋은 느낌이 올라오고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되게 사소한 것도 칭찬해 주면은 좋아요. 그렇죠. 사실은 나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자매는 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마디만 해줘도 살아나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밥 잘 먹었어. 뭐 이런 거. 밥을 잘 먹었다. 밥을 그냥, 잘 먹었어. 상대방 음식을 잘 차려줘서 잘 먹은 거에 대해서 잘 먹었다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식사를 잘한 다음에, 네. 그래, 잘 먹었어. 이렇게 뭐든지 잘 얘기하는 것도 먹어. 있고, 전에 아이들이, 네. 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모가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막 상심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배가 고픈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자기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 위장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네. 너무 아니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을 얻으려면 작은 것부터 칭찬을 좀 해줘라. 네.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친구들이에요. 네, 친구들. 친구는 바람막이들이에요. 아, 예, 친구는 내 바람막이이자 내 군대이자 내 스폰서이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로 이렇게 방패막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열등감이 심한 분들은 네.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 음. 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줄 수 그렇죠.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잘 되던 것도 내가 하면 안 되고 매번 꼬인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약간 꼬이셨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일이 꼬이지? 이런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거든요. 인생에 항상 꼬이는 분들은 없어요.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게 번복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꼬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딴 사람들은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키워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반대쪽 걸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갖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본능 때문이라고. 첫 번째는 행운 본능이래요. 행운? 행운 본능.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서 추락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괜찮을 예. 거야. 이거를 행운 본능이라고 그래요. 나는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 행운 본능이 그 망상이다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는 행운 본능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다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졌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 행운 본능이 있어야지 네.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행운 본능이 없다. 나는 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마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차 못 타요. 운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요. 네, 그런 의미에서 행운 본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런 행운 본능은 인간의 뇌의 단순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아적인 면이 있는데 네. 그런 유아성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한동안은 비행기를 못 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행운 본능하고 또 행운 본능에 따라다니는 본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망각 본능이라고 합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사기당했어. 그거를 매일 사기당한 거 생각해요.
그 돈이 안 돌아와요. 근데 사기당한 것만 생각하면 네. 우라통이 터져. 터져죠. 그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잊어버려요. 만드는 그런 이렇게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걸 망각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뭐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 죽었는데 뭐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 죽은 사람 갖다 10년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그러면 내 삶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고 잊어버려야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능 두 가지, 행운 본능, 망각 본능이 본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존재,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런 모자람 때문에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똑똑하다? 내가 현실을 다 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그 지능이 높았던 그런 천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단순하고 멍청해야지만 인생이라는 이 그 변수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알고 지내던 자매님이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죽을 순 없다며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빛나자면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아요? 뜨고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거는 눈을 뜨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죽어! 뭐 이렇게 하려나?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는 정말 네. 복이죠. 그렇죠. 근데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한이 있죠, 한. 네,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 뭐냐?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은 결핍 욕구라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욕구가 결핍된 상태가 되는데 네, 네, 네. 그 결핍 욕구를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고 불러요. 죽을 때 이 한을 다 푼 사람들은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편안하게 가시죠. 그렇죠. 근데 한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눈을 감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임종을 막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맺힌 한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게 많을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딜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 그때 난 아들이 올 때까지 눈을 못 감아. 그러면 그런 분은 눈을 뜨고 죽어요.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래도 눈을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한이 풀리지 않으면 다 눈을 뜨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산다 그러죠. 행복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 안에 한이 남지 않게 하는 거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에 한 맺힌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 갖고 싶은데 네. 볼펜을 갖고 싶은데 볼펜이 너무 비싸. 그럼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거 비싸니까 난 이거 못 사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신체적으로 손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 그래요? 볼펜을 갖고 싶어서 손이 떨려요. 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은 신체적으로 히스테리성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체 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마음 안에 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네. 사람의 마음은 또 굉장히 심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가 아닌 그와 비슷한 것만 해줘도 풀려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네. 하와이에 가서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근데 내 처지가 비행값도 마련할 처지가 안 돼.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바다에도 못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파란색만 보면은 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파란색 차만 봐도 가가지고 발로 차고 싶고 하늘을 보면 막 그냥 삿대질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마음을 달래주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디라도 가요? 비슷한데? 아니, 그러면? 하와이 사진만 보여줘도 돼요. 하와이 사진만 보여줘도 그 하와이 바닷가의 사진만 한참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풀려요. 이게 심리치료 기법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탕 주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사탕 하나를 안겨주는 것이 한을 푸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을 하면은 죽을 때에도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다가 하와이 사진 좀 붙여놔야겠어요. 하와이로. 하와이로.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고민되는 점들, 혼자 풀기 힘든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요. 하와이 사진을 붙여놓는다 그래놓고 네가 가라 하와이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전혀 내용이 맥락이 안 통하는데, 그런 맥락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하고도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클로징을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빛나 자매의 장점이에요. 대단해요.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자, 까먹었잖아요. 클로징 해야 되는데. 클로징. 네, 네. 손만 흔들면 되는데.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